자, 일단은 차례를 한번 보자, 차례. 그럼 차례가 있는데. 자, 차례 보면 순열과 조합이거든? 근데 이게 원래는 이 수화에 지금 순열과 조합이 원래 또 있어, 그지? 자, 이 내용 다 기억나니? 순열과 조합? 자, 다섯 명의 후보가 있는데, 그래서 반장, 부반장을 각 한 명씩 선출을 하지. 자, 그럼 선출할 수 있는 총 경우 수는 몇 가지지? 5 곱하기 4라고 계산해서 아마 20이라고 했을까, 그지? 자, 대표 2명을 선출하는 거. 여기까지. 지금 5 곱하기 4를 그치 2로 나눴을 거야. 이 중에 하나가 순열이고 하나가 조합이었거든. 누가 순열이야? 위아래. 위에 있는 게 순열이지. 얘가 조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하려고 순서를 고려한다, 안 한다로 구분했거든. 순서를 고려한다. 근데 이게 국어지고 가려서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는 게 뭐였지? 위에 거였지. 이거는 순서를 고려한다고 했어. 순서를 생각한다, 순서를 고려한다. 얘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 그때. 그지? 자, 그때 순서를 고려하는 건 뭐냐면 A, B와 B, A 쌍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고. 그지? 당연히 다르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A 반장, B 부반장과 B 반장, A 부반장 다른 거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A, B와 B 쌍을 같게 보는 거야. 그래서 2로 나눈 거지. 자, 그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순열이라고 부르면서 기호로 썼어. 기호를 P를 썼고 얘는 C를 썼어. 그지? 그래서 얘는 OP, 얘는 OC라고 불렀고, OP는 계산을 5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곱해. 근데 1씩 줄여서 2개를 곱해. 그 다음에 OC 어떻게 되냐면, 일단 OP를 계산을 하는데 2개 골랐는데 어차피 이게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 자, 그러면 당연히 10P3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10P3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로 계산을 하겠지. 이해되죠? 당연히 이거는 예를 들자면 뭐냐면 10명의 후보 중에서 뭐 반장, 부반장, 총무 1명을 선출하겠다 뭐 이런 거고, 10C3은 10P3을 계산한 다음에 이걸 3팩으로 나눴어. 이건 대표 3명을 선출하겠다. 그리고 3팩토리얼은 6이지. 이런 거 다 기억나지? 근데 얘는 왜 3팩토리얼 하냐면 A, B 쌍과 같은 게 생각하면 이 세 개를 재배열하는 3팩만큼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NPR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N부터 시작해서 1씩 줘서 R개를 곱하겠지. N 곱하기 N 마일 곱하기. 슬슬 기억나지 이제? 땡땡땡땡해서 R개를 곱해야 되거든? R개?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날까? 맨 처음에가 이거, 두 번째 값이 이거, 세 번째 값이 이거야. 이 규칙을 봐봐. 수열하듯이. 첫 번째가 n이고 두 번째가 n마 1이야. 세 번째가 n마 2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n마 0부터 했어. 이걸 단순하게 n마로 생각해서 하면 되는데 n마이 아니겠네. r번째 건 n에서 무엇을 빼야겠지?
그치. R-를 빼야겠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MR 플러스 1 되겠네. 아주 심하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를 팩토리얼, 한국명 계승이야. 얘 이름이. 그지? 얘를 팩토리얼로, 그냥 팩이라고 할게, 그냥 보통. 팩토리얼, 팩으로 한번 내가 표현해볼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 있어. 내가 얘를 계승, 팩토리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11 팩토리얼을 무엇으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무엇으로 나누면 되겠어요? 7팩으로 나누면 되네. 그럼 얘는 n 팩토리얼을 무엇으로 나누면 되지? n-rp로 나눠야겠네. 이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실제로 계산할 때, 우리가 값 구할 때, 얘는 어떤 수식을 정리할 때 사용하자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러면 NCR도 한번 정리해볼게. NCR은 NPR을 R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해 안 되면 바로 얘기해. 알겠지? NPR은 N 곱하기 N-R 곱하기 짠짠짠짠 해서 여기까지. N-R 플러스 1을 R팩. 아니면 요 놈을 계승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요 분자 대신 이걸 그대로 쓰면 n 팩토리얼을 n만 r 팩토리얼 하는 게 npr인데 다시 rp로 한번 나누면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값을 계산할 때, 실제로 이렇게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수식을 어떤 정리를 할 때, 수식을 정리할 때 사용할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순열과 조합은 이해됐지? 그치? 자, 근데 여기 순열 조합이 더 나오는데, 원래 순열 조합이 총 4가지가 있어. 4가지. 뭐가 있냐면, 원래는 순열, 중복 순열, 그 다음에 조합, 중복 조합이라는 게 있어. 자, 지금 원래는 나는 이게 과정이 이게 책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화에 있는 순열 조합 자체가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던 건데 이게 수능이 선택으로 바뀌면서 확통을 안 한 친구도 생기잖아. 그러니까 확통을 맛을 좀 보라고 일부를 떼서 일로 바깥에 넣어놨어. 그래서 이 책은 이 내용이 없어 지금. 근데 이걸 하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게 들어갈 수 있거든. 이걸 모르면 이걸 못 들어가. 이해되지? 그래서 원래는 여기 보면 내용 차례가 어떻게 되냐면 차례가 순열, 중복 순열 배우 원래는 조합과 중복 조합을 배분해야 하는데 이 2개만 홀랑 딱 빠져 있어. 그러니까 여긴 중복 순열부터 나오기 시작해. 그거 끝나버리고 조합이 안 나오고 중복 조합 나오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 2개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 지금.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러면 순열은 순서를 고려하는 거고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였어. 그지? 자, 근데 여기 중복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 중복해서 뽑을 수 있냐 이거야. A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지금. 얘 A 가능해요? 중복은 안 되는 거였어. 이제 이걸 설명 안 했지만 그때는 이제 중복이 아예 없으니까 10하를 배울 때는 10하 아니라 수하를 배울 때는 조합도 마찬가지야. 여기 대표주문을 뽑자 했는데 여기서 ABC 대표주문인데 A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도 중복은 허용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뭐겠냐? 일단 얘 순열이니까 순서를 고려하는 건데 중복을 허용하는 거지. 그럼 얘는 조합인데 순서를 고려 안 하는데 중복이니까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그럼 나는 학생들이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경우수 할 때 이 4가지를 고려하면서 누군지를 찾아야 돼. 일단 이 2개는 배웠어. P와 C구나 하고,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먼저. 얘는 파이고 얘는 H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얘를 하나 알아둬. P는 반장, 부반장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경우수 할 때
요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은 헷갈리면 그 얘를 먼저 딱 생각해봐. 이게 어떤 예에 포함되는 거지?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경우수가 어떤 거냐고 얘를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얘는 대표를 뽑는 거야. 대표.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요거 얘는 뭐가 있냐? 주사위 던져. 주사위. 자, 그럼 주사위 2개 던진다 했어.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 6가지. 6 곱하기 6해서 6제곱으로 계산했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보면 주사가 1, 2, 3, 4, 5, 6 있는데 얘들아, 그리고 내가 그냥 주사위라고 했지만 원래는 정확히 이게 서로 다른 주사위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게 없어도 다른 걸로 봐야 돼, 항상. 우리도 동전 2개 던질 때도 동전 2개 던지는 것 경우수 몇 가지야? 2 곱하기 4가지잖아. 근데 동전 2개 던진다고 해서 동전이 똑같이 생겼으면 앞뒤나 뒤앞이랑 똑같지 않아요? 아니, 다른 거야. 서로 다르냐 말이 없어도 다 서로 다른 게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생각해보면 1, 2와 2, 1을 같게 봤어, 다르게 봤어? 6제곱 아니에요. 다르게 본 거지. 6제곱 안에 이게 다르게 본 거야, 너희들이. 그 다음에 중국에서 1, 1도 다르게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소에 넣는 게 중복 순열의 대표 예야. 그러면 여긴 6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나중에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6제곱으로 계산인데, 그치? 그러면 얘는 너무 간단해. 이건 나중에 파이는 잘 쓰지도 않아. n 파이 r은 어떻게 계산하겠어? n의 r제곱 계산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얘는 과일 고르기. 과일 고르기. 자, 근데 얘들아, 우리 경우수가 중학교 때도 나왔었지, 그치? 야, 근데 생각해봐. 중학교 과정에 요거 있게 없게요, 3개는. 이 3개는 다 있어, 중학교 과정에. 얘를 순열, 중복 순열, 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P8C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중학교 과정에 이게 다 있어. 거기서는 일일이 그냥 반장법을 뽑으려면 5중에 첫 번째 뽑을 수는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는 첫 번째 A가 반장했다면 다음은 4가지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했을 뿐이야, 그냥 학생들한테.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과일 고르기는 뭐냐? 과일 지금 3종류가 있다고 해볼게. 졸린 거 아니죠? 자, 여기 과일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뭐죠? 귤이죠. 자, 이거 낫잖아, 내가. 이거는? 이건 사과고, 혹시. 이거는 뭐죠? 사과 같은 건데. 사과 같은데, 이게. 배. 자, 내가 이 과일 3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5개를 고르겠대. 5개. 자, 편의상 귤 사과배를 A, B, C 할게. 내가 A, B, B, C 골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 처음에 귤 하나 고르고 또 하나 고르고 사과 고르고 배를 골랐어. 이거하고 A, B, C하고를 비교해보자. 이거 고르고 이렇게. 이거 같아 달라? 같은 걸로 봐야 돼. 근데 사실 실제 상으로는 원래 다르겠지. 왜냐면 귤도 우리 고를 때 이왕이면 맛있게 보이는 걸로 고르니까, 그치? 근데 여기 다 조건 다 있어. 과일 종류는 구분할 수 없다고 이렇게 써있을 거야. 이거 이해되죠? 이게 값세가 안 돼. 그 순서 고려한가? 안 한 거야? 고려 안 한 거고. 중복 허용한 거 안 한 거? 중복 허용한 거지. 귤만 5번 골라도 돼, 지금. 여기까지 되죠? 그럼 이게 중복 조합이 돼. 근데 중복 조합은 너희들이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 만약 경우수 보려면 너희들은 완전 개 노가다를 해야 돼, 지금. 야, 근데 이것도 하나입니다. 얘들아,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얘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근데 경우의 수 중에 얘들아, 구하다 보면 노가다가 굉장히 많아. 노가다가. 근데 노가다를 하더라도 내가 이거 고른 거, 야, 노가다를 한번 구해봐 해줬어, 그지? 그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할까? 이런 거, 귤, 사과, 네, A, B, B, C. A, B, B, B. 오케이. 2가지 구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는 중국과 누락을 시키기 너무 쉬워. 중복.
구한 거 또 구하든지 놀아. 안 구하고 모르고 그냥 끝내버리든지. 노가다를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케이스별로 잘 나누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노가다 하면 너희들은 케이스 나눠야지. 한 가지 과일만 고를 때 먼저 해볼래요? 두 가지 과일을 고를 때 먼저 해볼래요? 세 가지 과일을 모두 고를 때 해볼래요?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해야겠지. 뭔가 체계적으로. 두 가지 과일을 고를 때도 체계적으로 그냥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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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B, B, C, C, C 뭐 이렇게 아니라 A, B 먼저 고를 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체계적으로. 아저씨만 이해되지? 또 하나는 얘들아, 이 경우일수 여기는 풀이집에 있는 풀이가 가장 좋은 풀이가 아니야. 너희들이 구하다 보면 실제로 너희들이 구한 방법과 풀을 보면 다른 게 너무나 많아.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래서 이거는 가장 좋은 풀이라는 게 없어. 뭐냐면 너희들만의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야. 풀이. 나도 설명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풀이 할 건데 내 풀이도 믿으면 돼, 안 돼? 내 풀이도 믿으면 안 돼. 저 사람 풀이가 가장 좋은 풀이가 아니야. 그 너희들도 의견을 자세히 내가 가끔 가다가 나는 어떤 문제 푸는데 내가 막 풀었어. 근데 어떤 친구가 좀 그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하면 그럴 때 되게 많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내 풀이를 믿지 마. 내 풀이가 가장 좋은 풀이가 아닌 거야. 나 따라할 필요도 없어. 너희들 만의 방법을 찾아서 너희들이 딱 정립하면 돼. 아저씨만 이해되죠?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 수영과 수업을 간단하게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봤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지금 이 차례를 보면 1번 수요과 수업이 나는 어차피 이게 다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확률. 세 번째가 통계로 이루어져 있거든. 통계. 자, 근데 내가 확률 문제 한번 내볼게. 확률 문제. 자, 근데 그 수학하에 있을 때는 확률은 없었어. 다 수열과 경우의 수만 쭉 나오다 끝나버렸거든. 확률이 중학교 때 배웠지. 예를 들어서 A, B, C, E 5명 후보 중에서 내가 대표를 3명 선출할 건데 A가 선출될 확률 구하래. 확률은 P라고 썼지. 그 다음에 뭐분의 뭐 이렇게 계산했던 거 기억날 거야. 분모에는 무엇을 써야 되지? 전체 경우. 그치. 전체 경우의 수. 총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말하는 그 사건, 뭐 A 사건이야, B 사건, 뭐 X 사건, X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그럼 나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경우의 수라는 게 중요하지. 어차피 확률도 경우의 수야. 이거 그냥 난 같은 거야. 얘들 경우의 수가 하다면 끝나느냐. 그러니까 이게 한 통속이야, 이거. 이해되지? 그럼 이거 한번 답 잠깐 내볼까? 6명을 하자. 자, 6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 총 경우의 수는 63. 계산 안 할게요. 63이에요. 얘 C예요. 순서 고려할 필요 없고요. 중복 허용 안 돼요. 63. 자, 거기다가 이 사건은 이거지. A가 꼭 선출될 확률.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여섯 건을 사용, 6건이라나? 6건을 사용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난 6건 사용했는데 뭐 상관없어. 저 새끼 그냥 안 했고 상관없어. 난 그냥 해본다면 A가 선출되니까 난 A를 뽑아둘래. 넌 일로 와 그냥. 넌 나와 있어. 넌 됐어 그냥. 그러면 나머지 5명 중에서 2명을 더 선출하면 되지 않겠냐. 만약 6건을 사용한 사람은 1 빼기. 자, 이 사건의 부정을 생각해보면 A가 선출되지 않을 확률이 되네. 그럼 총 경우 수 율이 63이 되고 A가 선출되지 않으니까 넌 나가. 난 5명 중에서 3명을 더 뽑을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해되지? 당연히 값 똑같이 나오겠지. 얘들아, 근데 아까 조합 이거 생각했어. 혹시 조합에서 10C7은 10C 몇이랑 같았게? 13이랑 똑같았어요. 그지? 왜냐면
내용도 한번 생각해볼게. 대표잖아. 그럼 내가 3명을 선출했다면 남아있는 사람 7명이지? 그러면 10명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 3명을 선출하는 방법과 7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딱 변해보면 선출된 사람, 안 한 사람을 1대1 매칭을 할 수 있어서 경우수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통계도 잠깐 볼게. 통계. 흐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야, 우리 통계 배웠거든,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혹시 통계 배운 거 기억나요? 1학년 때 배웠고 3학년 때 배웠어. 그치? 넌 소시적 얘기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학년 때 단어 말고 뭘 배웠냐면 도수 분포표, 희수토 그래, 도수 분포 다각형 뭐 이런 거 배웠거든. 기억나요? 1학년 때 뭘 배웠냐면 너들이 뭔가 조사를 했어. 키를 조사했어. 너 키 몇이야? 너 100명의 키를 조사를 했어. 그지? 뭐 여기 167도 있고 172도 있고 막 100개의 자료가 적혀 있겠지. 그지? 근데 내가 여기서 야 그럼 170 이상은 몇 명이야? 170 이상이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20명인데요? 이게 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60 미만은 몇 명이야? 잠시만요. 하나, 둘, 이게 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건 뭐냐면 자료가 있는데 이걸 그냥 정리하는 방법만 배운 거야. 정리하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거지 뭐. 자료 이렇게 있는데 혹시 그냥 도수분포표가 계급이라는 게 있어. 뭐 140부터 14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160 미만 이렇게 막 있어 계급이, 그치? 그래서 여긴 몇 명이지? 막 해서 너들이 써놨어.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도수 분포표를 작성했다면 180 이상 몇 명이야? 잠시만요. 바로 답을 하겠지. 8명이요. 이렇게. 이해되지? 자, 그럼 중3 때는 뭘 배웠냐면 혹시 평균 기억나요? 분산 기억나요? 분산? 이런 걸 배웠었어. 이것도 할 거야. 왜냐면 요 두 개는 통계하기 전에 이게 또 있어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통계하기 전에 또 이걸 설명할 거야 지금. 왜냐면 이거 우리 경수 할 때 이거 뭐 세야 되니까 지금. 그러면 이 평균 뭔지 기억나지? 이걸 대표값이라고 했거든. 대표값. 대표값은 말 그대로 대표하는 값이야. 대표값의 평균 말고 또 배운 거 있는데 희미하게 어떻게 해야 되나? 중앙값.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는 것도 배웠어. 이건 말 그대로 대표하는 값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태훈이하고 윤이하고 시험을 봤어.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어요. 태훈이 90점, 윤이 30점. 그렇죠? 100점. 그다음 영어 100점, 윤이 90점, 수학 나 90점, 윤이 100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단위만 보면 누가 더 잘했으면 윤이요, 영어는 태훈이가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근데 세 과목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우수해라고 물어봤어. 이해되죠? 그러면 세 과목을 통합적으로 누가 더 우수한지 확인할 때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는 걸 이용해. 근데 거기 한번 이해해본 적 있어? 평균이 좀 불합리한 사람 있어? 없지. 평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 보통. 이해되죠? 그치? 근데 그러니까 평균이 바로 이 세 개의 과목의 점수를 대표하는 값, 그러니까 대표값 중에 하나였어. 근데 중앙값은 뭐냐면 작은 값부터 쭉 매겨서 제일 중앙에 있는 값을 대표값 선정하는 거야, 그치? 최빈값은 빈도수가 가장 높은 거. 야, 만약 근데 이번부터 최빈값으로 그 학생의 대표값 선정하겠대. 최빈값으로. 그럼 이 사람의 최빈값은 뭐가 되는 거야? 90점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의 최빈값은 100점이 되겠지? 야, 그럼 너희들은 만약에 지금부터 최빈값을
그 사람의 대표값을 선정하겠다면 이 상황에서 두 과목만 열심히 해서 100점 맞으면 되는 거죠. 그 사람 최빈값이 100점이 되겠지. 근데 최빈값이 합당해? 그렇지 않지. 그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최빈값이 중앙값이 합당할 때가 있어요. 이것만 잠깐 설명할게요. 그래서 최빈값이 합당할 때 만약에 내가 100개의 자료, 그리고 이제 별량을 보는데 100개의 어떤 별량을 조사했는데 막 1에 가까워 값들이 1, 1.1, 0.9, 1.2 막 1에 가까운 값들이 막 써있다가 100번째 값이 1억이야 갑자기. 그럼 얘 평균을 내면 평균이 빡 터지겠지. 평균이 막 뭐 1000이나 아니 뭐 많이 나왔다 하자. 평균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 이 대표값 만만 본 사람은 여기 있는 별량 100개가 만에 가까운 값들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얘 대표값이 만이라고 하는 게 합당해? 아니지. 얘 대표값은 얘 때문에 1에 가까운 값이 얘 대표값 합당하겠지. 이럴 때 평균이 합당하지 않을 때도 있어. 근데 보통 자료는 평균이 합당하겠죠. 혹시 분산 표준 편차 기억나? 이걸 3코드라고 부르거든. 3코드. 3코드 뭐 중코드 이런 건 안 할게요. 이게 뭐냐면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 5개의 어떤 뭐 값을 평균을 내려고 봤더니 5개 값이 이거야. 그럼 얘 평균은 둘 다 3이 나거든. 평균이 3이 나와요. 근데 이 평균 3만 보고 이 두 사람의 능력치는 똑같아야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예를 들어서 얘가 순발력이야. 순발력은 뭐 얘가 5점 만점이라 할게. 얘가 단연히 더 좋아. 뭐 여기 얘는 뭐 힘이래. 힘은 얘가 더 좋지. 맞아. 평균만 보고는 실제로 이 자료를 전 판단할 수 없어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과 3코드라는 걸 구했어야 돼.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 몰라도 돼. 분산을 구하게 되면 실제로 값이 다 똑같잖아. 얘 빵이 나오고 얘는 분산이 좀 크게 나와. 분산이. 자, 그럼 분산이 작을수록 평균에 A가 쫙 몰려있는 거야. 그럼 얘는 참 고른 친구다. 능력치가 고라요. 아니면 분산이 크잖아. 얘는 잘하는 것도 있고 존나 못하는 것도 있어. 이렇게 하겠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너희들 수능 보면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로 들어가는 거 알고 있지? 대부분 다 표준점수로. 원점수는 사용도 안 해, 대학교에서. 표준점수가 뭔지 대충 다 알고 있죠? 표준점수가 예를 들어서 너들 지금 수학을 선택해서 본단 말이야. 만약에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가 있고 확통을 선택한 친구가 있어. 근데 둘 다 100점 맞았어. 그러니까 A,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는 미적분을, B는 확통을 선택했는데 둘 다 100점 맞았어. 원점수는 만점을 받았어. 근데 만약 미적분이 어려웠다. 그럼 미적분이 평균이 어때? 작겠지. 평균이 60점이야. 얘는 평균이 높아. 70점. 이해되죠? 그때 이 둘이 똑같이 100점을 볼 수 있냐 이거야. 아니지. 누가 더 잘했다고 봐야 돼? 얘가 더 잘했다고 봐야지. 왜? 그래서 평균에서 얘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두고 계산할 때 이 분산이라는 값을 이것을 계산하게 돼. 그래서 얘 표준점수는 빡 올라가. 156점 이런 식으로. 얘는 이거보다 나는 뭐 142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를 사용하게 돼. 그래서 만약에 수학적 능력치가 좋은 친구들이라면 이해하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지. 그래서 문과에도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이 전국적으로 있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되게 극소수고 수학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 미적분 선택해서 표준점수를 올리지. 이해되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흐르면 되는지 알겠어. 그지? 뭘 배워야 되는지. 그러면 일단 순열, 조합 내용을 배웠으니까 여러 가지 순열도 배울게. 자, 근데 우리 여러 가지 순열할 때 사실 순열, 내가 원래는 순열을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번 다 공부할까 하다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서 그냥 안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순열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원순열이 먼저하고, 나 이거 하나만. 자, 지금 만약 이걸 잘 모른다고 해서
수화에 있는 순열적으로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얘들아. 어차피 내용이 계속 문제 나오면서 내가 정리해줄 거야. 만약 7사람을 쭉 배열하겠대. 총 경우의 수는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불러. 7사람을 쭉 배열하면 7팩이 되겠지. 자, 근데 여러 가지 수열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내가 이 7사람을 배열할 건데 A, B, C는 서로 이웃하겠고 배열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했지? A, B, C는 일단 어떻게 해? 묶어. 그래서 한 개체처럼 보여. 그럼 이제 개체가 7개가 아니라 몇 개처럼 보여? 5개처럼 보여서 일단 난 5개체를 배열할래요. 끝났나? 아니죠. 뭐가 들어가야 되지? 곱하기 3팩이 들어가야 되지. 왜? 얘네들끼리 다시 재배열할 수 있죠. 이번에는 A, B, C가 이웃하지 않게끔 배열하고 싶대. 혹시 기억나요? 어떻게 했지? 만약 임대 진짜 처음 보는 친구는 저는 A, B, C를 먼저 배열하래요. 3팩부터 들어가거든. A, B, C를 먼저 배열했어. 그지? 그럼 얘들아, 경우의 수 구할 때는 얘들아, 도시 하나 작을 때죠. 나 A, B, C 먼저 배열해야지. 그 상수성에 A, B, C 배열 때 하지 말고, 난 그냥 이렇게 배열됐다고 할래요. 하고, 이 도시 하나로 해줘.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을 여기 차이에 막 끼워 넣을 거야. 근데, 여기에는 무조건 끼워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이건 어려워. 못 푸는 건 아니야. 케이스별로 다 나누는데. 문제가 여기 몇 명 껴놓겠냐 이거. 한 명 껴놓고 나머지 2명은 사이드에 배열해도 되고, 1명, 2명 껴놓은 사람 껴놓고 1명 남은 사람은 사이드에 배열해도 되거든. 그럼 얘는 케이스별로 나눠야 돼. 여기 몇 명을 배열할 건지. 얘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보다는 나머지를 먼저 배열해. 기억나요? 4팩. 그럼 난 D, E, F, G 순서를 배열해볼래.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3개를 골라서 나는 A, B, C를 배열할래요. 그럼 사이가 1, 2, 3, 4, 5번 사이라고 하죠. 이해되죠? 그럼 나는 일단 5개 사이 중에서 3개 사이를 골랐다고 할래요. 2번, 4번, 5번을 골랐다고 할래요. 근데 사이를 고르니까 C로 해야겠지. 순서를 고려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 A, B, C를 여기다 때려 넣어주면 되겠지? 고른 사이에다 때려 넣어준 방법은 3팩이 되겠지. 이해되지? 이런 게 있었어. 이해되죠? 아마 이제 슬슬 기억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원수열부터 배우자. 자, 근데 원수열 보면은 6페이지 봐봐. 왜 간단하게 하나 나오고 끝났지, 그지? 자, 근데 이게 간단히 끝낼 내용이 아니야.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 자, 원수의 다양한 대표례가 이거거든. 원 모양의 탁자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 6명을 앉히겠대. 6명을 1, 2, 3, 4, 5, 6번이라 할게. 그치? 이런 것도 다 도시하는 거야. 막 문제 원탁이 6명을 앉히는 방법의 경우에 이렇게 나오면 나는 6명이 있나 보다라고 상상이라 난 6명이 1, 2, 3, 4, 5, 6번 있다고 해서 난 써. 눈에 보이게끔. 도시하는 게 국어적으로 맞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고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부터 쪼르륵 앉혀야지. 쪼르륵 앉힐게. 그러면 앉힌 방법 몇 가지야? 6팩이 되겠죠. 6팩. 그러면 내가 앉혔다고 해볼게. 여기서부터 1, 2, 3, 4, 5, 6번을 앉았다고 할게. 자, 얘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왜냐면 이게 동그랗게 생긴 원탁이야. 내가 한 칸씩 밀려봐 했어. 한 칸씩 밀려봐. 1번 이리로 가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리로 갔어. 자, 노란 거하고 빨간 거로 봤을 때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얘들아 이상적인 공간이야. 사실 여기 식당인데 여기 창문이 있어. 나는 바깥을 보고 싶어. 그럼 여기 가고 싶어.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얀 벽지로 된 공간이라고 생각해야 돼. 흰색과 빨간색 어때? 똑같아. 1번 입장에서 생각해봐. 1번 입장에서 오른쪽 2번, 왼쪽 6번 있는데 너무 똑같아.
뚱뚱한 탁자 내렸는데 여기 태훈이 영철이 안 되는데 태훈이 영철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지? 그러면 한 칸 밀려서 똑같은 게 있네. 한 칸 밀린 거 똑같지. 하나 똑같은 거 찾고. 자, 두 칸 밀려보자. 자, 두 칸 밀려도 어떻게 되나? 똑같아. 그럼 세 칸 밀려도, 네 칸 밀려도, 다섯 칸 밀려도 똑같으니까 다섯 개가 똑같네. 그지? 그럼 이 노란 것까지 해서 총 6개가 똑같은 거야. 그지? 이해하네요. 6개씩 똑같은 게 있어. 그래서 저는 6으로 나눌래요. 그지? 자, 그러면 6팩 6, 5, 4, 3, 2를 6 하나 나누면 5팩이 되겠지. 그지? 자, 근데 얘들아, 나는 이거를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야. 자, 내가 근데 어떤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때는 이유가 있어. 조건이 뭐가 붙냐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더 쉽게 풀리는 방법이 있어서 그래.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난 이 중에서 그냥 한 명 가서 앉아 할래. 아무나 골라서. 야, 6번 너 가서 앉아. 앉는 방법 몇 가지일까? 6번이 딱 갔어. 테이블이 있고 비닐이랑 6개가 있어. 온마리 테이블이 있고 6번이 앉는 거. 그치, 하나도 안 써. 빈 테이블이야. 빈이잖아 다. 어디 앉나 어때? 어디 앉나 똑같지. 빈이잖네. 그러면 6번이 앉는 건 한 가지야. 그럼 6번이 여기 앉았다고 할게. 알겠지? 자, 그럼 6번은 이제 고정됐어. 6번은 여기다 시멘트로 발라버려. 못 움직이게 했는지. 그 다음에 1, 2, 3, 4, 5번 너희들 들어와 앉아 했어. 그래서 1, 2, 3, 4, 5번이 앉는 방법은 당연히 5팩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1, 2, 3, 4, 5번이 앉았어. 그럼 저것처럼 야, 한 칸씩 밀려봐. 1번 1로 가고 2번 1로 가고 3번 1로 가고 4번 1로 가고 5번이 가졌더니 시멘트 발라져 있어. 어쩔 수 없이 1로 가야겠죠? 흰색과 노란색이 같아 달라. 완전 다르지. 두 칸을 밀려도 세 칸, 네 칸, 다섯 칸을 밀려도 달라. 얘는 이걸로 끝난 거야. 어차피 똑같죠. 여기까지 되지? 자, 그래서 너희들 어떤 조건이 딱 붙는 순간 어떤 풀이가 더 좋을지 고민해서 푸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모양이 다른 탁자가 이렇게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4명을 앉혀보자. 자, 첫 번째 방법을 해볼게. 첫 번째 방법. 4명을 쪼르르 앉혔어요. 1, 2, 3, 4번을. 4팩이 되겠죠. 자, 한 칸 밀리면 같아 달라. 같네요. 두 칸, 세 칸도 같아. 그럼 뭐로 나눠야 돼? 4로 나눠야겠지. 3개가 더 있어. 이놈과 3개가 더 있어. 그래서 4개가 똑같은 거 4로 나눠야 돼. 한 명 너 가서 앉아. 4번이 앉았어 여기. 일단 중요한 건 뭐야? 4번은 뭐 해야 돼? 우리 시멘트가 중요하죠. 발랐어. 3명을 쪼르르 앉혔어. 밀려도 다 다르겠지. 어차피 똑같은 값이가 이해되죠. 자,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인데 이번에 각 모서리에 2개씩 이래가 있어. 8명 앉힐 거야. 자, 첫 번째 방법 할게. 일단 쪼르르 앉혔어. 8팩. 아무데나? 아무데나. 여기서부터 그냥 앉힐래요. 자, 이제 나눠야겠지. 자, 한 칸 밀려보자. 갔나요? 고개라도 끄덕여줘. 한 칸 밀리면 갔나요? 1번, 1로 가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갔나요? 다르죠? 2칸 밀렸어. 파란색. 다시 처음 노란색과 비교하는 거야. 같나요? 같아요. 하나 찾았어. 3칸 밀리면 같나요? 4칸. 같아요. 5칸? 아니에요. 6칸? 맞아요. 똑같아서 갖고 있지. 7칸? 아니에요. 그럼 3개가 있네. 그죠? 그럼 이것까지 해서 4개가 똑같은 거니까 이번에 뭐로 나눠야 돼? 4로 나누겠지. 이해되죠? 자, 이번에 똑같아. 두 번째 방법을 할 거야. 8번 너 가서 앉아. 8번 앉는 방법. 두 가지야. 왜 두 가지냐?
여기 하는 거하고 여기 하는 건 같아 달라? 같지. 여기 하는 거하고 여기 하는 건 다르지. 근데 생각하면 여기 하는 거, 여기 하는 거, 여기 하는 거, 여기 하는 건 다 같아. 그다음 여기 하는 것도 다 같고. 그래서 아니면 두 가지. 8번은 어디 안 쳤어. 시멘트를 바르고 7명을 쪼로 배열했어. 돌리면 다 다른 거 보여? 설명 알겠지? 이거랑 똑같아요. 얘를 8팩을 8 곱하기 7팩으로 바꿔서 약분해보면 똑같죠? 이번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을 앉혀보자. 8명 8팩을 뭐로 나눠야 될지 한번 줍니다. 일단 한번 써줄게. 도시화 시켜줄게. 이렇게 합니다. 2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 동의합니까? 2로 나눈 거예요. 2로 나누네. 한 칸 달라. 두 칸도 달라. 두 칸은 어차피 1, 2번이 짝꿍이잖아요. 아니 넓은 자리랑 좁은 자리 다른 거야 지금. 이해되죠? 자, 8번 너 가서 앉아. 8번 앉는 방법. 네 가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게 같고요.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게 같고요. 여기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같아. 이건 다른 거고. 여기 앉는 것도 다르고. 네 가지인 거 보여요? 그다음에 나머지 7명 쫄로 앉자. 다시 갑시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막 인원수가 달라 이제. 이렇게 앉히자. 8명을. 일단 8명을 쪼르륵 배열해서 앉혔어. 뭘로 나야 될까? 다 2 동의합니까? 맞습니다. 8번 너 가서 앉아. 네 가지 다 인정? 네 가지. 나머지 별은.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친구들마다 푸는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다 푸는 사람은 다음 거 풀고 있어.
자, 1번 답은 360이래요. 다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일단 나는 도시화를 먼저 해볼게. 얘들아, 근데 이 도시화라는 작업은 안 해도 돼. 안 해도 헷갈리면 하는 거야. 헷갈리면.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한국인을 포함해서 7명이기 때문에 한국인 하면 포함해서 7명이니까 1, 2, 3, 4, 5, 6번까지 있구나.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원탁에 5명 앉히기 때문에 원탁도 그릴래? 이런 게 다 도시화되고요. 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해도 되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럼 한국인을 포함해서 5명 앉힌데, 야, 너는 그냥 나와, 일단, 한국인. 그러면 이 중에서 4명이 더 필요하네. 그러면 너도 여기서, 이게 뭐지? 이런 고민하는 거지. 여기서 뭐지? 순열조합. P8CH 중에 뭘까를 고민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나는 6C 4가 나야 돼. C로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뽑아만 둔 거야. 그럼 난 이것도 도시화 작업. 나는 1, 2, 3, 4를 뽑았다 그래서 이렇게 5명을 뽑았다고 해야지. 그다음에 이 5명을 쪼르륵 앉혀야겠다. 자, 그럼 나는 그냥 첫 번째 방법. 5팩을 5로 나눈 4팩이 되지 않겠어? 이게 되지. 자, 계산하면 6C4는 6C 몇이랑 똑같아. 이 뒤에 값이 작은 게 계산이 더 좋아. 6C2로 붙여서 4팩. 6C2를 암산해서 5를 곱해서 1로 나누네. 15. 4팩은 24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 이해되지요? 4번도 풀어봐. 자, 나는 도시화 작업부터 민균의 가족은 부모를 포함해서 총 6명인데 그러면 3명이 더 있어야 되고 1, 2, 3, 4, 1, 2, 3번까지 더 있어야 되고 이걸 원탁이 안 치기 때문에 원탁도 보이게 그려고요. 근데 조건이 붙었어.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아야 된대. 조건은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아까 우리 원탁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있었지?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생각해봤더니 먼저 쫙 앉힌 다음에 돌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먼저 마주보고 앉게끔 앉히는 법 모르겠어.
모르겠. 난 두 번째 방법을 택해 볼래. 자, 그러면 난 한 명 먼저 안 칠래요. 야, 그럼 여기서 조건을 살펴봤을 때 누구를 먼저 안 치는 게 현명하겠어? 당연하게 얘들아 나는 틀렸다고 뭐라고 안 해. 근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찍으면 안 돼요. 내가 물어봤어. 넌 왜 그렇게 선택했어? 했을 때 틀렸어도 논리적으로 얘기해주면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근데 그게 안 좋아. 이런 이유 때문에 안 좋은데 이게 뭔가 흘러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선택했어요? 몰라요. 이러면 나한테 맞는 거야. 누구 먼저 안 치겠어? 누구? 난 한 명만. 난 아빠 먼저. 당연히 두 명 먼저 안 쳐도 돼. 상관없어. 난 아빠 먼저 안 치겠어. 아빠 가서 앉아요. 아빠 앉는 건 몇 가지? 한 가지죠, 한 가지. 다 비행기자인데 모두 안 똑같지. 그래서 도시화 시켰어. 아빠가 여기 앉았다고 할래. 그럼 나는 이제 엄마 안 치래, 엄마. 엄마 가서 앉아. 근데 엄마 딱 들어왔어. 딱 들어왔는데 아빠가 저기에 딱 앉아있네. 저 인간 꼴비도 싫어. 옆에 앉기도 싫어. 하면서 여기 제일 먼 자리에 딱 앉겠죠? 엄마 앉는 방법도 여기까지야.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시멘트죠. 시멘트를 발랐어. 그 다음에 나머지 민규 포함해서 4명 가서 앉아야겠지. 쪼그러 앉혔겠지. 4패. 그 다음에 돌려봐. 같은 게 있겠어? 없겠지. 이 사람들이 시멘트 발라져 있는데. 어떤 말인지 이해되죠? 6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나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근데 또, 야, 이 경우수 갈 때 너네 프리즘이라는 거야, 프리즘은. 그러니까 원래 다른 파트가 됐어, 뭐 미적분이 됐어도
프리즘을 할 사람들은 프리즘을 해야 돼. 근데 사실 다른 파트는 그렇게 프리즘이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맞게 한 것 같은데 답이 틀렸어. 질문을 했어. 그럼 내가 풀다 보면 내가 풀어주다 보면 학생들이 아, 나 저기 잘못했네. 아, 나 이 계산 실수했구나 하고 자기가 틀린 부분을 알게 되거든. 근데 이 경우의 수는 자기는 어디다 틀린지 모르겠어. 자기 풀이에. 근데 내 풀이가 그 친구가 똑같은 풀이면은 알거든. 아, 나 저기 잘못했는지 아는데 방법이 다르면은 자기가 어디 틀렸는지 몰라. 그러면 프리즘을 해야 돼. 내 풀이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디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그 오류를 다시 안 하게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 풀이를 봤는데도 내 자기 풀이에서 도대체 어디다 틀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왜 틀렸어요 이거? 저는 이렇게 했는데 어디가 틀렸나요? 라고 물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되게 중요한 거야. 나는 다 도시락했어요. 성인은 1, 2, 4, 5번 어린애 ABC인데 어린애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럼 난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아까 내가 했으니까 설명 안 했거든. 내가 만약에 6번을 풀기 전에 아 이거 수학하에서 이 내용이 꼭 필요했네 라고 했으면 설명을 미리 했을 텐데 아까 했어. 이웃하지 않게끔 배열할 때는 얘네 먼저 배열하지 말고 나머지는 먼저 배열하자. 그럼 난 여기 먼저 바꿨어. 아 의자가 5개만 있다. 5개입니다. 그럼 3개는 일단 빼놨어. 그래서 난 성인 먼저 안 칠래. 성인을 먼저 안 치라고 하면 몇 가지죠? 그냥 이건 가장 기본 형태라 5팩을 5로 나누는 아니면 한 명 고정 이렇게 해서 4팩. 하여튼 4팩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1, 2, 3, 4 5번 안 친다 그래. 이해되지? 자 그다음에 사이를 살펴볼 거야. 사이를. 그 사이가 총 몇 개 있지? 5개가 있네. 그럼 나는 이 5개의 사이 중에서 3명을 안 쳐내니까 3개를 먼저 일단 고를래. 얘네들을 골랐다고 할게. 이해되지? 그 다음에 어린 쌤한테 의자 하나씩 들리고 저 3개의 자리, 고른 3개 자리에 쪼르륵 앉아! 할래요. 그래서 난 이렇게 끝내. 이해되지? 오케이? 내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법이 좋고 다음 방법이 쉬워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뜻을 정확히 하려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했어. 일단은 저는 5명을 먼저 배열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뭐 ABC를 배열하래요. 이해되지? 사이사이에 AC 배열, 그럼 6시 3이야. 얘는 앞뒤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얘를 안 치고 얘를 동그랗게 말아서 배열하려고 이렇게 했어.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보면 게 양 사이드에 만약 A, B가 들어가면 오물일 때 A, B가 붙어버려. 그럼 뭐 이런 거 고려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답이 맞았어. 그 친구가 그러니까 뭐 고려해서 답이 맞았다 쳐. 뭐 이 방법은 나쁘고 내 방법이 쉬운가? 이게 아니야. 너희들만의 방법을 정립하면 된다는 거고. 이해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오류가 났는데 어디가 틀린지 모르겠어. 그럼 프리즘을 해야 돼. 저 이렇게 해서 전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답이 안 나오죠? 하면 프리즘을 해야 돼. 그래야지 아 이게 오류가 되는구나 하고 너희들이 안 하게 되지. 아저씨만 이해되지?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